첫 기둥을 받고 났을 때 뭐 78%가 되면 킬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이렇게 와서 20명이서 트라이하는 공격대가 첫 기둥이 끝나면 퍼센트가 몇 프로냐? 88%, 85%. 택도 없어요. 와, 이게 진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신처럼 딜이 다들 세져요. 그 최적화되는 맛이 정말 미쳐버립니다. 안 되는 게 된다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와우 스트리머 귀마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을 스트리밍하고 있고요. 게임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방송을 한 지는 올해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질문지를 주셨는데 이게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옛날 같으면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에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PC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이제 20대 대학생들이 되면서 와우를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와우가 어떤 게임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MMORPG 장르를 가진 게임이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직업 역할놀이를 하는 그런 RPG 게임이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MMORPG 게임이고 지금 현재 19년 차 서비스가 되고 있는 아주 장수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GPT AI 챗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우는 어떤 게임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엄청 고민합니다. 챗봇이. 네, 그리고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깊은 게임이다 라고. 근데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입력하시는 분의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서 좀 다른가 봐요. 제가 검색했을 때는 굉장히 깊은 게임이다 라고 이렇게 AI 챗봇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 번도 표현해보지 않았던 단어인데 정말 잘 표현했구나. 굉장히 딥하다. 와우 안에는 진짜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RPG 게임이니까요. 야숨이라든지 막 동물의 숲처럼 캐주얼한 그런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있는 맵 크기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게임 10등 안에 들 만큼 맵이 크니까요. 방대한 맵 속에서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이스터에그들 그리고 스토리와 어떤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연계된 업적 시스템이라든지 뭐 애완동물 아니면 과거의 형상을 모으는 그런 형상 변환 거의 1000여 개에 다다른 탈 것 모으기 컬렉터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끝이 없어요. 사실 와우의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긴 유저는 전 세계 와우저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 누구도 끝을 보지 못할 만큼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수평적인 컨텐츠로만 해도 그렇게 깊은데 수직적인 컨텐츠도 저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와우의 어떤 투기장 컨텐츠 e스포츠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와우 레이드죠. 19년 동안 됐는데도 그 어떤 게임도 와우의 레이드를 그대로 흉내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레이드가 정말 심오하고 심화되어 있습니다. 로아 레이드가 성공했던 이유는 저는 와우 레이드보다 캐주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더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고 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에 저도 높은 평가를 하는 거고요. 뭐가 더 어렵냐라고 친다면은 와우 레이드가 확실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사이버 유격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사이버 유격의 원조가 바로 와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와우 레이드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 좀 해달라 하면 그냥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와우 레이드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해 주시면 가장 좋아하시던 그런 보스 전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스가 한 5분 30초 정도 전투를 하는 건데요. 되게 짧습니다. 와우 치고는. 지난 한 3, 4년 동안의 와우 레이드에 있는 보스들 중에서 가장 어렵지만 재밌었던 애가 누구냐? 이상형 월드컵을 제가 했는데 압도적으로 1등한 보스입니다. 해당 보스는 이제 진흙주먹이라는 친구인데요. 어둠 땅 첫 번째 레이드, 나스리아 성체 8번째 보스로 있었고요. 이건 신화 난이도입니다. 와우 레이드는 난이도가 공격 대찾기, 일반 영웅 신화 이렇게 있는데 최종 난이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서도 아주 뒤쪽에 있는 그런 보스예요. 일단은 신화 레이드는 총 20명이서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티 프레임에 20명 있죠. 여기 탱커다 2명 있고 나머지는 또 딜러 마법사 뭐 와우를 옛날에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직업 색상은 익숙하실 겁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전투가 시작하면 여기 보시면 결속의 사슬이라는 게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막 사슬에 걸려있죠. 전투가 시작되면 랜덤한 20명이 각각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서로 묶어지게 되는데 거리에서 너무 멀어지면은 한 번에 죽어요.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었죠. 이 동그라미가 A 교집합 B가 돼도 죽어버립니다. 요거를 피한다고 너무 서로 떨어져도 죽고 뭉쳐도 죽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패턴이 오는 거죠. 아직까지는 쉬워 보이죠? 자, 그리고 사슬격돌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 사슬격돌을 쓰고요. 빨간색 원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일 겁니다. 최소 4명 이상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 주지 않으면 보스가 화가 나서 모두를 다 전멸시킵니다. 근데 빨려 들어간 4명은 진짜 너무 아파요. 힐러가 그 사람들을 잘 살려줘야 될 만큼. 아직까지는 뭐 별거 아니어 보이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합니다. 네, 짜여져 있습니다. 이 보스는 잡는데 보통 한 200-300트 정도 걸렸다고들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얘는 50초가 되면은 분노 게이지가 100이 되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돌진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이 기둥에 박아야만 돼요. 네, 이 기둥에 박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조금 뒤로 다시 가서 볼게요. 박으면 무슨 일이 있냐 보면요. 박는 순간
지금 여기 피 보이시나요? 박는 순간 너무나도 큰 데미지가 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들 죽을 뻔했는데 잘 살려놨습니다. 박는 순간 여기 원 4개가 생겼어요. 이 원 4개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전멸이에요. 근데 이걸 한 번 맞으면 또 쪼개져요. 네. 여기에 또 누군가 한 명이 서지 않으면 전멸이에요. 한 번 자리를 잡고 또 한 번 자리를 잡고 이렇게 2번을 잘 해야 되는데 별거 없어 보이죠? 이 보스가 서버에서 딜을 가장 잘하는 유저 20명이 와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딜을 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시즌 중에 가장 좋은 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차고 와서 열심히 딜을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닥도 잘 피하고 뭐 상계도 잘하고 힐도 점점 지금 사실은 하늘에서 천장이 구멍이 나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올라가면 안 돼서 이것도 잘 피해서 서 있는데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까이지도 않게 뭉쳐 서 있는데 이 하늘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돌가루가 떨어지고 있어서 공대 전체 돌가루 디버프가 날리고 있어요.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이걸 다 하면서 최적화된 딜 사이클을 다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딜을 해도 못 잡게 설계가 돼 있어요.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 얘가 50초마다 화가 나서 어디론가 돌진을 하는데 여기 기둥에 맞춘다고 했잖아요. 패턴은 매번 똑같아요. 매 시간 매초 정확한 시간마다 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박는 순간 얘가 12초 동안 받는 피해가 2배가 돼요. 받고부터 12초 동안 얘가 지금 박아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죠. 12초 동안은 데미지가 2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데미지가 2배로 들어가는 시간이 4초, 3초, 2초, 1초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고수들이 어떻게 딜을 하느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호수아비를 때리듯이 딜 사이클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어떤 기술을 쓰지만 기둥에 박기 일보 직전까지 가장 센 기술만 모아두었다가 박는 순간 투사체가 날아가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누구나 해요. 게임을 조금 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예열 작업도 필요해요. 12번 기술을 누르는 동안 쓸모없는 기술은 바꿔서 걸지 않도록 원래는 이렇게 딜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식을 비상식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뭐 버프와 디버프와 도트 같은 걸 계산해서 미리 박아놓고 투사체가 보스에 박히는 것까지 계산해서 12개의 스킬을 가장 센 거를 하는데 거기에 장신구도 녹여놓고 풀기도 돌려놓고 누군가의 버프도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일사불란하게 지금 20명이 다 계산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겨우 잡는데 이게 와우 레이드의 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첫 기둥을 받고 났을 때 뭐 78%가 되면 킬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정도 딜이 된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딜을 하면 잡을 수 있다는 거니까 처음 이렇게 와서 20명이서 트라이하는 공격대가 첫 기둥이 끝나면 퍼센트가 몇 프로냐? 88%, 85%. 택도 없어요. 와 이게 진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명 전부 다가 나 진짜 나 서버에서 그래도 게임 잘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딜을 하는데 이게 한 트, 5트, 10트, 15트, 20트, 30트, 40트 되잖아요? 그날 이 사람들이 더 세진 것도 없고 와우는 과금 요소가 없으니까 더 세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귀신처럼 딜이 다들 세져요. 그거를 이제 와우 전문가들은 최적화된다라고 하는데 그 최적화되는 맛이 정말 미쳐버립니다. 안 되는 게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와우는 일주일, 2주일, 3주일만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는 게 뭔가 되니까 이런 성취감들이 말로 이루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보스가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땅이 다 부서져가지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이런 보스지 타임 어택형 보스라고 해요. 시간 내에 빨리 잡아야 되는 보스. 지금 뒤에 자리가 난장판입니다. 그럼에도 다 상계에서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가 있습니다. 보스가 30%가 되면은 지금까지 이 미친 짓들이 얘가 30% 미만이 되면 자기가 화났대. 데미지가 더 세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데미지들이 더 세게 들어오고 더 아프고 원래는 한 대 정도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 스치면 사망이고 네, 이제 점점 한계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죽지 않죠. 다 버텨내고 뭐 한 명은 죽었지만 전투벌로 살려낼 거고 사실 뭐 이건 시즌 초반이 아니라서 극한의 상황을 보여드리진 않는 것이지만은 초반엔 더 날카롭게 잡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이제 탱커도 너무 아파요. 탱커들도 방어 기제를 한 번만 정신을 놔버리면은 바로 급사당할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자리도 없어요.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든 가야 돼. 갔다가 네, 이제 마지막 기둥을 가오로 가겠죠. 이게 4번째 기둥인데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는데 지금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걸 몇백 번 하다 보니까 안 거예요. 이때 어떤 직업이 어떻게 아프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보통 이 사람이 뭘 해주는지 아닌지까지 힐러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는 순간 피가 완전 이렇게 되죠? 네, 완전. 하지만 지금 빨리 복구해야 돼요. 왜냐면 돌가루 데미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딜러들은 그 12번의 기술을 아주 최적화로 누르면서 죽지 않을 만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둥 4개를 다 썼잖아요. 기둥 5번째가 없죠? 이제 광폭한 거죠.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보스는. 그래서 마지막 기둥을 박으면 사실 전부 다 전멸하면서 끝나는 건데 이제 탱커도 죽었어요. 그리고 보스는 5% 남았고 왕년에 와우점 하셨던 분들은 요 맛 때문에 이제 와우를 내려놓지 못하신 분들이 많죠. 레이드 뽕맛이라고 불리는 네. 다 죽었어요. 보스 피는 4%,
3% 나도 죽었고 제발 네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최선을 다했으면 네 잡을 수 있을까 막 끌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막 한 명씩 두 명씩 쓰러지고 한 명 두 명씩 쓰러지면서 죽어가면서 이제 광폭하여 이거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릴 수 없어. 더 이상 없어. 막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한 명이라도 힐러만 살았어요. 이렇게 잡는 약간 네. 실제로 해보면은 내가 이 캐릭터를 잘 다루어진다라는 손맛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키보드를 세게 누르면 딜이 더 잘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의지를 담아서 딜을 하면 딜이 더 세게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정말 키보드를 세게 막 이번에 꼭 잡아야 되고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진짜 그 전국에 어디 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20명이 게임 속에서 모여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게 뭐예요 뭐. 이게 뭐라고. 그래도 한번 이 미션을 한번 성공해보겠다면서 20명이 한 마음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모니터 너머로. 그게 와우 레이드의 참맛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레이드는 아마 와우가 아닌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들 카피를 해가신 게임들도 있고 따라가는 게임도 있지만 와우만의 와우 레이드의 이 맛은 아직도 와우만이 남아있는 아주 고유한 그런 유니크한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월드 오브 크래프트가요 미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기술을 누를 때마다 그 텍스트나 정보가 다 서로 다 공유가 되는 오픈소스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표현해준 애돈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턱이에요. 미턱이. 내가 딜 사이클을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미턱이가 차이가 나겠죠. 똑같은 기술 5개가 있어도 이걸 누르면 저게 세지니까 이걸 누릅니다면은 5, 4, 3을 누르는 게 센데 그걸 모르고 3, 4, 5를 누른 다음에 딜이 거꾸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누르는 것과 모르고 누르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열 몇 개인 직업도 있고 막 필러기까지 쳐서 막 7개, 8개인 직업도 있지만은 많은 직업은 또 15개 이런 직업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상관관계를 눌러야 될지 과거에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밖에 없었어요. 대도시 허수아비가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딜 사이클 눌러요. 그래. 한 47,000 정도? 또 한 5분 정도 또 해봐요. 47,000 정도? 아, 이렇게 하면은 47,000인데 이렇게 하니까 48,000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런 약간 대세론이 있었습니다. 현대 와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스킬을 누르면은 그 소스가 게임 내에서 서로 공유가 된다고요. 그 소스를 가상으로 딸 수가 있어요. 싱크라고 해서 내가 딜 사이클을 돌리면 어떻게 딜 사이클이 될까 컴퓨터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당신이 이 장비를 차고 시땅 해서 5분 동안 딜 사이클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딜 사이클이 잘 나올까요를 인간이 값을 입력하면은 3, 4, 5를 누르는 게 제일 센 것 같으면 3, 4, 5를 기반으로 딜을 해봐요. 1, 2, 3으로 해봐라고 해서 1, 2, 3으로 해서 막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그럼 과거에는 인간이 5분씩 10번 치면은 50분에 10번 정도 친 거잖아요. 컴퓨터는 몇 번을 치냐? 1조 번, 1억 번. 순식간에 1억 번씩 계산을 해보니까 당연히 수치적으로 표준 분포가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딜 사이클 찾는 거예요. 이런 게임 외적인 데이터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현재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더 웃긴 것도 있어요. 라이브 게임에서 게임 실력은 되게 허접해. 잘 못해. 신화 레이드도 못 가. 근데 이것만 해요. 무슨 FM 축구 돌리듯이. 이것만 막 연구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막 연구해요. 뭐 예를 들면은 내 치명타 수치랑 유연 수치가 값이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되지? 그거를 그래프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 아 그러면은 그 수치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봤을 때 표본 분모도가 이래서 이런데 아 그럼 내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해 보겠다. 원래 아예 쓰지 않는 기술을 이렇게 원래는 찍는데 이렇게 해보자. 아 이건 정말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과 실전을 계속 그냥 상상만 해보는 폰 와우라고 하죠.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모이는 디스코드 채널도 있고 뭐 이런 연구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뭐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19,800원이라는 정액제 요금 결제 시스템을 고수했고요. 그게 지금 19년째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다른 게임과 다르게 인게임 파워 밸런스를 캐시로 살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과금 요소가 제로입니다. 이건 블리자드의 뭐 핵심 철학인 것 같은데요. 오로지 뭐 실력 혹은 주변의 길드 인맥 혹은 본인의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실력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다라고 지금 용군단 확장팩의 시즌 졸업템이 아마 421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국내 템랩 1등인데 421이거든요. 사실 템랩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게임 자체를 반려 게임급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반려 게임급으로 본인의 가장 주요한 취미가 와우이신 분이 정말 열심히 게임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417, 418 정도 돼요. 418 레벨짜리 캐릭터를 초보한테 주면은 이 캐릭터를 알고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거의 한 10배에서 20배
20배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와우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기술을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잘 눌러야 되는지를 본인이 잘 트레이닝해서 눌러보는 그 손맛, 그것이 이제 와우의 참맛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스트아크는 쓰면 빠르게 강해지지만 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배럭을 돌린다고 하죠.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해서 돈을 쓰는 사람과 거의 동일한 스펙을 올릴 수는 있는데 단연 시간이 많이 들긴 하죠.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을 돈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런 저울질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엄청 노력하는 게임 내 어떤 활동이 그냥 과금 요소로 너무 쉽게 무너진다면 오로지 과금러만 남겠죠. 과금러만을 위한 게임으로 남아버린 잘못된 사례들의 게임들도 많습니다. 근데 로스트아크는 그런 저울질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게임이고 저도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게임인 것 같아요. 와우는 좀 반대로 저울질이 간 거죠. 요소가 아예 없어요. 과금 요소가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인 겁니다. 모든 게 다 게임 내에서의 어떤 노동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19,800원도 사실 돈을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처음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19,800원은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에요. 왜냐면 이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픽 봤더니 무슨 초록색 괴물들이 있고 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기네스북에 오른 엄청난 게임이라고는 얘기하고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19,800원이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도 처음에 한 달은 무료로 해주는데 물론 지금 와우를 처음 하시거나 계정을 처음 생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료 플레이 시스템이 없진 않는데 보통 와우의 참맛을 느끼기 전에 그게 다 끊겨요. 19,800원 뭐 진입장벽일 때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사실 평생을 마술과 관련한 일을 했어요. 마술사도 활동했었고요. 한 10년 정도는 마술 공연을 기획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마케팅 관련한 일을 전문적으로 종사를 했었고 사실 이제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막 목숨 걸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막 2-3시간 자면서 막 사업을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야 이게 막 한 5년 6년 그렇게 일을 하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2년 정도는 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대학원 공부도 하려고 대학원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많이 놀아봤는데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즐겼던 와우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우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마술 공연도 많이 하고 마술 강연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사회 짬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를 토대로 제가 게임에서 이렇게 토킹을 하다 보니까 같이 게임하신 분들이 너무 재밌다 너 진짜 방송 같은 거 한번 해봐라 우연찮게 방송을 한번 틀게 됐는데 실은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한 12월 31일까지만 게임 방송을 하고 1월 1일부터는 다시 게임 방송은 그만두고 마술 활동을 해야지 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11월 말쯤에 유명하신 분이죠. 대도서관님께서 와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제 방송에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와 방송 너무 재밌게 한다 같이 게임도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저로서 엄청난 영광이죠. 시청자도 얼마 없는 작은 방송인인데 대도서관님이 와서 근데 대도서관님이 뭐 좀 이런 비유를 드리자면 이제 방송계의 박찬호 방송 끄고도 계속 뭐 연락처 좀 알려달라 디스코드로 얘기 좀 하자 해서 3일 동안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막 방송에 대한 조언도 주시고 방송을 잘하니까 한번 전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떤 인터넷 방송이라는 직업을 만든 사람이 나에게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때부터 전업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6년이 지난 일인데 웃긴 게 지금 후일담인데 이제 얼마 전에 가족 공격대라는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제공한 컨텐츠를 기획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기획한 행사에 대도서관님을 거꾸로 이제 제가 초청을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대도님은 방송인으로서 활동하면 정말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제 와우 스트리머로 한번 전 세계 최고의 와우 스트리머가 되어보자 뭐 약간 이런 꿈을 했었고 서로 좀 바라본 건 달랐죠. 그래도 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대표되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